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6월 14일 사람들의 관심 속에 애정과 후원을 받아오던 한 모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상한 게시물이 포스팅됩니다. 그녀는 죽었어. 이 문구를 시작으로 해서 미 전역을 충격에 빠지게 한 희대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딸.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는 이 비극을 기반으로 미드 디 액트가 제작이 되었을 정도예요. 스토리를 듣기 전에 생생한 미드로 감상을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5월 26일 왓챠에서 국내 처음으로 디 액트를 공개합니다.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때는 지난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에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했죠.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뉴올리언스였습니다. 폭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무려 1,8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정말 대참사였는데요. 이 모녀도 피해 이재민들 중 하나입니다. 뉴올리언스 정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허리케인으로 집이 파괴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거죠. 이 모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엄마 디디 블랜차드는 24살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임신과 함께 결혼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 집시가 태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이혼을 했고요. 결국 엄마 혼자 양육을 도맡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지 한 3, 4개월쯤 됐을 때 디디가 보니까 아이가 수면을 하던 중 무호흡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 딸 집시는 잠에 들 때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집시가 7살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근위축증이라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이 돼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병을 말하는데요. 그때부터 아이는 걷는 것을 포기한 채 늘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시는 백혈병, 천식, 간질 같은 크고 작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력에 시력까지 좋지 않아서 항상 보청기와 안경을 착용해야 했고요. 게다가 음식마저 잘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소장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서만 겨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병약하게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까 엄마 디디는 딸이 10대가 되어서도 얘가 정신 연령이 약 7살 수준이다 라면서 딸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위급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약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봤죠. 그러다 보니 엄마는 당연히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이 전 남편이 매달 보내는 양육비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허리케인으로 집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구호단체의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특히나 그중에 헤비타트, 그러니까 일명 사랑의 집짓기로 유명한 이 단체가 손을 내밀게 되면서 모녀를 위해 미주리에 작은 주택까지 마련해 줍니다. 몸이 아픈 집시를 위해서 이 휠체어가 갈 수 있게 경사로도 있고 또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까지 집안에 준비가 되었죠. 모녀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뉴스 인터뷰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디디는 누구보다도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집시 역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엄마밖에 없다라면서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서로를 향한 이 애틋함이 정말 넘쳐 흘렀죠. 이런 모습에 모녀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선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런 일도 있어요. 집시가 디즈니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선단체가 모녀가 디즈니 월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항공권, 숙박, 티켓까지 다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 블란차드 모녀는 새로운 보금자리, 그다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5년 6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난데없이 올라온 포스팅이 바로 그녀는 죽었어.
너무도 과격한 표현에 이 팔로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계정 해킹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모녀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웃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집시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용 미니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니밴이 며칠째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불빛도 없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결국 불안해진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밤 10시쯤 모녀의 집 안으로 경찰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예상과 달리 집 안에는 어떤 침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침실로 들어선 순간 끔찍한 광경이 보였는데요. 엄마 디디가 잔인하게 칼에 찔린 채 침대에 엎어져서 사망해 있던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집에 있던 돈 4,000불, 약 한 500만 원 정도 사라져 있습니다. 강도가 든 걸까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휠체어만 덩그러니 남은 채 딸 집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도가 이제 침입을 했고 엄마가 변을 당했고 딸이 납치돼서 어디론가 옮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최초로 이 살인 암시 글이 올라온 페이스북 계정을 보게 되는데 IP 추적을 했죠. 그래서 그 포스팅이 올라온 지역을 특정합니다. 어라? 보니까 이 집시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가정집에서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경찰이 그곳을 들이닥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멀쩡히 살아있는 집시 그리고 그녀와 함께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전에 더 놀라운 게 있었는데 그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던 집시가 멀쩡히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애가 병이라도 낫게 된 걸까요? 이때 함께 발견된 남자는 집시의 남자친구 닉이었습니다. 둘은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페이스북 비밀 계정을 만들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데요. 이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집시는 일단 병원으로 옮겨져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집시는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그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도 건강한 상태예요. 백혈병, 천식, 간질, 알레르기, 난청, 생전에 엄마가 아이가 이런 병이 있어요 라고 했던 질환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누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까? 추 경찰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끔찍한 전말이 드러납니다. 사실 정말 아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집시의 엄마 디디. 그녀가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 환자였던 겁니다. 평소에 토미를 즐겨보신 분이라면 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내가 관심을 받으려는 걸 말하는데 주로 자녀를 일부러 아프게 한 다음에 그걸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는 그런 걸 좋아하는 질환인 거죠. 그런데 이 엄마 디디의 어긋난 욕망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딸이 신생아일 때부터였어요.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무호흡증이다, 심각한 장애가 있다, 질병이 있다 라고 주장했고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게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실제 이 집의 벽장인데요. 거의 약국을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난 양의 약병들이 발견됐죠. 오히려 딸은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고 거식증까지 걸리는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는 동정심을 더 받고 싶어서였는지 마치 딸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매번 딸의 멀쩡한 머리카락을 빡빡 밀기도 했죠. 물론 예전에 그 딸이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고는 그냥 무릎이 조금 쓸리는 가벼운 철거상에 불과했는데 이때부터 엄마는 딸 집시를 휠체어에 아예 앉히게 했고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강요합니다. 만약에 이 룰을 어긴다 하면 폭행도 마다하지 않았죠. 딸은 겁에 질렸고 엄마의 압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이한 학대는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아이가 병이 없다라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우선 집시는요, 자신의 나이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어릴 적부터 세뇌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발견됩니다. 철저히 엄마의 감옥 속에서 살았던 거죠. 심지어 엄마는 아빠와도 만나지 못하도록 둘 사이를 차단했고요. 병원도 일부러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진료 기록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 와중에 일말의 의심을 품은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모녀가 미주리로 이사를 왔죠. 새 집을 받아서. 그때 만난 신경의학과 박사가 있었는데 집시한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전 치료 기록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디디가 그때 허리케인으로 문서가 다 없어졌다. 제출을 거부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막 화를 내고는 병원을 옮겨버렸죠. 사실 디디는 과거에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당한 의학 지식에다가 그럴듯한 용어로 주변인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픈 딸을 이용해서 각종 후원금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러니까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집시는 엄마가 집을 나간 틈을 타서 몰래 인터넷을 즐겼고 그러다 데이팅 사이트를 알게 돼요. 그러다 남자친구 닉을 만났죠. 근데 당시 닉이 성범죄 이력과 함께 자폐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이때 집시가 이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릴 적부터 당했던 학대를 닉한테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닉은 내가 너를 그 삶에서 구해주겠다라고 굳게 약속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 디디와 집시, 그러니까 모녀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게 되면서 딸이 마침내 극단적인 방법으로 엄마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닉에게 엄마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다음날 닉은 집에 침입을 했고 엄마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집시와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해방감을 느끼면서 닉의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도 엄마의 사망 소식이 뉴스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때 집시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비극을 암시하는 그녀는 죽었어 라는 포스팅을 직접 게시했던 겁니다. 왜 죽여놓고 그 글을 썼느냐 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엄마를 청부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시신을 발견해 주길 바라는 일말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경찰에 체포된 집시는 처음에는 나는 이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닉이 자백을 했고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긴 재판을 통해서 닉은 실질적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1급 살인을 인정했고 종신형에 처해졌고요. 집시는 2급 살인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4년 가석방을 앞두고 있죠. 사람들은 집시한테 왜 진작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시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었을까요? 집시는 그저 지능이 낮고 평생 몸이 아픈 소녀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감옥에 들어가서야 생애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딘가 씁쓸하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와 딸의 참담한 관계, 이 충격 실화는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또 왓챠에서 개봉되는 미드 디 액트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본다면 오히려 이 배우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이유가 더 명확해져서 흥미롭게 작품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더보기 또는 댓글 링크를 통해서 국내 처음으로 왓챠에서 공개하는 미드 디 액트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사건,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모녀를 향해 쏟아진 관심과 동정, 이런 게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그 집시를 돌봤던 어떤 의료진, 그리고 이들을 조명했던 언론, 대중들까지 그 어떤 누구도 비극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